(20세기) 초 아일랜드의 점성가이자 수비학, 손금술 전문가였던 키로는 타이타닉호 침몰과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을 예언하는 등 정확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는 10대 시절 인도를 여행했을 때 고대 인도의 지혜를 공부했는데요. 주로 유명인들을 상대로 손금을 보고 점을 쳐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키로의 예언의 특징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상징이나 시를 통한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전한 것인데요.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은 마지막 전쟁뿐이다. 단지 세계가 피와 파괴 그리고 폭력을 통해 만족감을 받게 될 때에만 현재의 미친 악몽으로부터 깨어나게 될 것이며, 그래서 다가올 전쟁 중의 전쟁은 예상되는 사태에 어울리게 된다. 키로는 마지막 전쟁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아이러니한 예언을 했는데요. 그 마지막 전쟁은 전쟁 중의 전쟁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인류는 전쟁이 무의미하다는 것과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사는 지혜를 터득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예언을 볼까요? 강력한 재난을 통해 사람들은 완전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며 피와 희생으로 태어난 새로운 물병자리의 경위를 감당하기에 더 적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지구 위에 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통을 통과한 비이기성을 상징하는 물의 운반자를 실현할 것이다. 여기서 쌍호궁 자리가 궁금해지는데요. 점성학에서는 우리 태양계가 또 다른 중심의 태양을 안고 도는 기간을 12궁으로 나누고 하나의 별자리가 끝나는 시대를 약 2000년으로 계산합니다. 지금은 쌍호궁 자리이고 앞으로 물병자리로 들어가는데, 이때 인류는 이기성을 극복하고 이타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숙한 인류와 사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2000년 주기의 새로운 별자리 시대로 들어선다는 것인데요.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혁명과 격동들은 당분간 제국의 몰락, 왕관의 파괴, 낡은 것의 죽음과 새로운 것의 탄생을 가져올 것이다. 물병자리 시대로 옮겨가는 과도기에서 제국이 몰락하고 왕권이 붕괴되고 낡고 묵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산고를 겪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산고의 마지막을 마지막 전쟁이라 한 것인데요. 키로는 또한 물병자리로 옮겨가면 평화로운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국경이 사라진다. 사람들의 관점은 물병자리적으로 되고 인류는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된다. 현재의 비자연적인 국경들은 쓸려 나갈 것이다. 그러한 여러 조건 하에서 전쟁은 불가능할 것이며 평화의 약속은 결국 실현될 것이다. 여기서 비자연적인 국경은 인간이 만든 국가 간의 장벽인데요. 그것이 사라진다는 뜻은 마지막 전쟁을 거치면서 인류가 완전히 성숙해지고 평화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서로의 편을 가르는 시대가 끝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낡은 것은 새로운 것을 잉태하려고 한다. 모든 땅에서 모든 사람 속에서 산고가 점점 더 강하게 되어가고 있다. 시간의 시계는 자정쳤다. 가장 검은 어둠이 가장 위대한 새벽에 앞서서 온다. 오 주여,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라는 울음이 새로운 문명의 빛이 밤의 어둠 뒤에서 나타나기 전에 깊은 탄식 소리가 나올 것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느끼게 합니다. 하나는 그때를 자정으로 묘사한 건데요. 어둠이 끝이 아니고 또다시 하루가 시작되는, 낡은 것이 사라질 때 새로운 것이 잉태된다는 순환적인 시간관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또 하나는 얼마나 오래라는 울음과 탄식은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는 것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시적으로 묘사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심란한데요. 내가 겪을 일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키로의 예언은 인류사에 큰 격변이 있을 것이며 낡은 것을 정화하지 않고서는 새 것을 탄생시킬 수 없다. 인류는 가장 큰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한다.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은 새 태양을 볼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깊은 어둠에 머물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